혹시 효과도 없는 비싼 가글에게 돈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30년 경력의 한 베테랑 의사가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가글액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방법은 입냄새를 없애고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릴 확률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이 비밀을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기업들이 여러분에게 숨기려고 하는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정보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방법으로 구강 건강을 되찾는 것을 목격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선영 박사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 왜 그동안 비싼 시중의 가글에게 돈을 쏟아부었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구강 건강과 더 강한 면역력을 얻고 치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도록 도와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화나게 할지도 모르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 선반에 진열된 화려한 포장과 과장된 광고 문구를 내세운 그 비싼 가글액들은 가격만 비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가글액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데 때로는 그 농도가 27%에 달합니다. 이것은 많은 맥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 알코올은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입안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익균까지 파괴합니다. 또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해로운 세균이 실제로는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입안의 자연 방어 체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 화학 물질들도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인공색소 방부제, 그리고 합성 착향료 등 입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일부는 구내염 구강 조직 자극, 심지어 미각 손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산 제품에 구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은 가글액을 포함한 구강관리 제품의 1년에 약 15만 원을 씁니다. 4인 가족이라면 1년에 60만 원이죠. 10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돈을 종종 득보다 실이 많은 제품에 쓰는 셈입니다. 반면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해결책은 한 달에 1,000억 원도 차에 들지 않습니다. 이선영 박사님은 이 진실을 힘든 과정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수년간 비싼 치료법을 처방하고 값비싼 구강관리 제품을 추천한 후 박사님은 평생 시중의 가글액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면서도 감기에도 거의 걸리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진 92살의 한 어르신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서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왜 소금물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어떤 시중의 가글액보다 실제로 더 뛰어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통적인 지혜가 아니라 구강관리 산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확실한 과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먼저 삼투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적절하게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해로운 세균에게는 적대적이지만 건강한 우리 구강 조직에는 부드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은 삼투 현상을 통해 세균 세포에서 수분을 끌어내어 본질적으로 세균을 탈수시켜 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 몸의 세포는 소금 농도가 체액의 자연적인 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피침에는 모두 특정 농도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수치에 맞는 소금물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몸의 설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거친 화학물질과 알코올이 든 시중의 가글액은 정밀한 도구가 필요할 때 큰 망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물은 또한 천연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나 자극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소금물은 그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염 부위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감염과 싸울 더 많은 면역세포와 조직 복구를 지원할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물이 입안의 적절한 산성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해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설탕이 많거나 녹말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마다 이 세균들은 노폐물로 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은 치아의 에나멜질을 공격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소금물은 자연적으로 이 산을 중화시켜 유해 세균은 살기 어렵지만 유익균은 번성할 수 있는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입안의 초기화 버튼을 눌러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선영 박사님은 시중의 가글액에서 적절하게 만든 소금물로 바꾼 환자들이 몇 주 안에 극적인 개선을 보인 사례를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잇몸 출혈 감소, 상쾌해진, 입냄새, 충치 감소, 그리고 심지어 호흡기 감염 감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이전에 소금물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도, 온도, 그리고 방법.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박사님의 환자들이 경험하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마법의 비율은 따뜻한 물 250ml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이것은 물 한 컵 정도의 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체액과 농도가 같은 용액이 만들어져 건강한 조직에 자극이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해 세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도 효과가 있지만 천일염이나 분홍소금 같은 자연소금에는 추가적인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민감한 분들에게는 때때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결방지제나 요드 같은 첨가물이 든 소금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섬세한 구강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고 불편하며 효과도 떨어집니다. 물은 차를 마실 때처럼 편안하게 따뜻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의 가글액처럼 그냥 휙 헹구고 뱉지 마십시오. 소금물을 한 모금 머금고 적어도 30초 동안 부드럽게 가글하여 용액이 입과 목의 모든 부분에 닿도록 하십시오. 핵심은 빨리 헹궈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이 작용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3가지 특정 시간을 권장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 분비가 줄어드는 밤새 쌓인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식사 후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사는 세균이 생성하는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면 중에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소금물로 헹군 후에는 적어도 30분 동안은 맹물로 헹구거나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소금물이 계속 작용하여 보호막을 만들고 최적의 산성도 균형을 유지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소금물 가글을 효과적인 것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바꾸는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특정 재료 단 한 방울을 추가하면 그 효과를 2배 또는 3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회사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비밀 재료는 바로 신선한 생강즙입니다. 소금물 한 컵당 단 한 방울의 생강즙이 이 간단한 가글액을 치유와 보호의 강력한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놀랍게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강력한 한겸증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연구에서 일부 처방 항생제보다 특정 세균에 대해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강을 소금물에 추가하면 두 재료의 이점이 증폭되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됩니다. 생강의 항염증 특성은 특히 잇몸 건강에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의 초기 단계인 치은염은 본질적으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잇몸 조직의 염증입니다. 신선한 생강즙의 진저롤은 이 염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동시에 소금물은 유해 세균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강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구강 조직의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치유가 필요한 부위에 더 많은 면역세포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증가된 혈류는 또한 독소와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치유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 박사님은 매년 겨울 만성적인 인후통으로 고생하던 68살의 이 여사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약물과 치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상은 해마다 재발했습니다. 하루에 2번 생강즙 한 방울을 넣은 소금물을 사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목 통증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의 인후통도 없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준비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엄지손톱 크기만 한 신선한 생강 조각을 가져다가 곱게 갑니다. 간 생강을 깨끗한 천이나 고운 채에 걸러 즙을 짜냅니다. 소금물 한 컵당 한 방울만 필요하므로 작은 생강 조각 하나로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맛을 걱정하지만 소금물 한 컵에 한 방울은 압도적이지 않으면서 미묘한 온기만 더할 뿐입니다. 사실 이 박사님의 많은 환자들은 생강을 넣은 맛을 더 선호하며 그냥 소금물보다 더 즐겁고 상쾌하다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박사님의 30년 경력에서 나온 기록된 사례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간단한 변화를 만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녀가 관찰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부산에 사는 70살의 박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단 것을 좋아하고 매일 최소 2잔의 단 음료를 마셨습니다. 꼼꼼한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6개월마다 새로운 충치가 생겼습니다. 그의 치과 비용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세심한 구강 위생이 충치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그에게 소금물 가글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첨가하고 단 것을 섭취한 후 30분 후에 사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소금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산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주 안에 박 선생님은 단 것을 먹은 후 입안이 더 깨끗하고 덜 끈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치과 검진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충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할아버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80 전직 합창단원이었던 그의 목소리는 몇 년에 걸쳐 쉬고 약해졌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웠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노래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강을 넣은 소금물 가글을 한 지 단 한 달 만에 그의 목소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생일에는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가족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면역체계가 약해져 유행하는 모든 감기와 독감에 걸렸던 74살의 윤 여사님일 것입니다. 그녀는 매년 약과 치료에 수십만 원을 쓰고 있었고 병 때문에 중요한 가족 행사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그녀의 소금물 가글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지상 물질인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항균 및 면역 증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소금물 가글을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윤 여사님의 호흡기 감염 빈도는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1년에 6번에서 8번 감기에 걸리던 것에서
단 한 번의 가벼운 증상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박사님은 만성적인 입냄새, 재발성 구내염 잇몸 질환, 그리고 잦은 목 감염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공통점은 이 간단하고 자연적인 재료들이 시중 제품처럼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강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결과의 속도입니다. 시중의 가글액이 일시적인 상쾌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이 박사님의 소금물 방법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며칠 내에 개선을 느끼고 몇 주 안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몸의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영향도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이 방법으로 전환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구강관리 제품과 치과 치료에서 연간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절약합니다. 평생에 걸쳐 이것은 더 나은 구강 건강 결과를 달성하면서 수백만 원의 절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점은 구강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박사님이 다음에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입과 전반적인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적절한 구강 헹굼이라는 간단한 행위가 면역 체계에서부터 심혈관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음 논의 부분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이 구강 관리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단지 몸에 고립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통하는 관문이며 입안의 건강은 심장, 뇌, 면역 체계, 그리고 심지어 당뇨병과 암의 위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관성에 대한 이 박사님의 연구는 소금물 각을 방법을 꾸준히 사용한 환자들이 더 나은 구강 건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질병이 줄고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며 심지어 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만성 질환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는 700종 이상의 다양한 세균이 서식하고 있으며 열악한 구강 위생이나 거친 시중 제품 사용으로 인해 유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이 세균들은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씹거나 칫솔질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잇몸에 생기는 미세한 상처를 통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일단 혈류에 들어가면 이 구강 세균들은 몸의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반에서 발견되어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 조직에서 발견되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병, 관절염, 자감,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는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3배 더 높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강세균이 심혈관 계통으로 들어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박사님의 소금물 방법이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입안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지 충치와 입냄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초래하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전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심장마비 치료의 평균 비용은 약 2천만 원입니다. 뇌졸중 치료는 3,5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평균 환자에게 연간 약 96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간단한 소금물 방법을 사용한 적절한 구강 관리가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단 10%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재정적 이익만으로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수년간 코막힘과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아온 만성비염 환자인 73살 강 선생님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는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했습니다. 생강을 넣은 소금물로 삶 개월간 꾸준히 헹군 후 그의 코막힘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으며 혈압 수치가 더 안정되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면 그 연관성은 신비롭지 않습니다. 부비동목 그리고 구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영역의 세균과 염증은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적의 구강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전체 상부호흡기 계통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하다면 왜 모든 의사와 치과 의사가 이것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덜 효과적이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비싼 가글액과 치료법을 강요당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불편하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물을 추천하는 것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소금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 가능했던 재료로 독점적인 제조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엌 찬장에 있는 물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로부터는 반복적인 수익 흐름이 없습니다. 구강관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사람들은 매년 가글에게 수천억 원을 씁니다. 만약 사람들이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의 해결책이 한 병에 10,000원에서 15,000원 하는 제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사라질 수천억 원의 수익입니다. 이 박사님은 이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을 공유했습니다. 경력 초기에 그녀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비싼 약을 처방하고 값비싼 치료를 추천했습니다. 의학교육은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학회를 후원하며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제약회사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수익화할 수 없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특허받은 약과 독점적인 치료법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억압은 단지 교육의 부족보다 더 깊습니다. 연구자들이 소금물 가글과 같은 자연요법을 연구할 때 그들의 발견은 종종 주요 의학 저널에 게재되지 않습니다. 이 저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홍보하는데 관심이 없는 제약회사들의 광고 수익에 의존합니다. 과거 유럽의 한 유명한 의사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손 씻기가 병원에서의 사망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현상 유지를 위협하고 의사들 자신이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의료계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의 간단하고 생명을 구하는 발견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연적인 구강관리 방법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지만 너무 많은 재정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널리 홍보되지 못합니다. 이 박사님은 만약 그녀의 소금물 방법이 보편적으로 채택된다면 결과는 개선하면서 치과 치료 비용을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적은 신경치료, 더 적은 발치, 더 적은 비싼 치주치료, 더 적은 구강 항생제 처방. 전체 치과 산업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수십억 달대의 수익을 위협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환자들은 더 교육받고 있으며 결과를 내지 못하는 비싼 치료에 대해 더 회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며 진실은 억압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 뒤에 있는 과학과 정치를 이해했으니 이 박사님이 30년의 경력 동안 개발한 고급 기술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점들은 여러분의 결과를 좋은 것에서 비범한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기술은 시간 최적화입니다. 하루 3번 헹구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 박사님은 이 헹굼의 타이밍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기 전입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유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헹굼은 본질적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의 구강 환경을 초기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타이밍은 식후 정확히 30분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식사 후 입안의 산성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약 30분이 걸립니다. 너무 빨리 헹구면 실제로 입안에 산을 퍼뜨릴 수 있지만 정확히 30분을 기다리면 최고 농도의 산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적의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연 방어력이 감소하는 밤새 지속되는 보호 환경을 만듭니다. 이 박사님은 이 정확한 타이밍을 따른 환자들이 임의의 시간에 헹군 환자들보다 40%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고급 기술은 온도 순환을 포함합니다. 초기 헹굼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시작한 다음 2분 후에 차가운 물로 헹굽니다. 이 온도 변화는 잇몸의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구강 조직으로의 면역 세포 전달을 향상시킵니다. 만성 잇몸 질환 환자들을 위해 이 박사님은 압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부드럽게 헹구는 대신 치아 사이에 소금물을 밀어 넣어 10초 동안 유지한 후 뱉어내는 방식으로 약간의 압력을 만듭니다. 이것은 용액이 유해 세균이 숨어있는 잇몸 주머니 깊숙이 침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도는 특정 상태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 감염이나 심한 입냄새의 경우 이 박사님은 때때로 최대 일주일 동안 소금 농도를 컵당 반 티스푼으로 늘린 다음 표준인 4분의 1 티스푼으로 돌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민감한 입이나 어린이의 경우 농도를 8분의 1 티스푼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강 건강 문제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 박사님은 다양한 상태에 대한 특정 제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개인화된 접근 방식이 그녀의 방법을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아무것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시중 제품과 구별하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입 냄새에는 가장 효과적인 첨가물은 활성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금물에 식용 활성탄 가루를 약간만 첨가하십시오. 수춘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과 독소에 결합하여 말 그대로 입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치아 에나멜에 마모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잇몸 질환 위험이 더 높은 당뇨병 환자에게 이 박사님은 소금물에 계피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첨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피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강력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합은 당뇨병 환자의 잇몸 질환에 기여하는 구강 증상과 근본적인 대사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잦은 구내염이나 입안 궤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알로에베라 젤을 첨가하면 치유의 강국을 만듭니다. 순수한 알로에베라 젤 한 티스푼을 소금물에 섞으십시오. 알로에는 한겸증 화합물을 제공하고 손상된 조직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치유를 가속화하고 통증을 줄입니다. 흡연자와 전흡연자는 담배가 구강 조직에 미치는 손상 때문에 독특한 구강 건강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 이 박사님은 소금물 가글에 녹차 추출물을 첨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녹차에는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구강 조직의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환자나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는 콜로이드 은을 첨가하면 추가적인 항균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콜로이드 은만 사용하고 소금물 한 컵당 5방울만 첨가하십시오. 이것은 유해 세균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지원합니다. 어린이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발달 중인 치아와 잇몸은 더 민감하므로 이 박사님은 소금 농도를 줄이고 맛을 위해 순한 꿀 한 방울을 첨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꿀은 천연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에 저항할 수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 가글을 더 맛있게 만듭니다. 이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진정한 재정적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글액 비용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백만 원의 치과 및 의료 치료를 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1년에 2번 치과를 방문하며 방문당 약 20만 원 기본 스케일링과 검진에 연간 총 4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간단한 충전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신경치료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릅니다. 치주치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교체는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5년 동안 소금물 방법을 꾸준히 사용한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표준 구강 관리를 사용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소금물 그룹은 충치가 65%, 잇몸 질환이 70%, 응급치과 방문이 80% 더 적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소금물 그룹의 평균 환자는 5년 동안 치과 치료에 120만 원을 덜 썼습니다. 그러나 절약은 치과 치료를 훨씬 넘어섭니다. 구강 건강과 전신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기억하십시오. 구강 건강이 좋은 환자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합병증 및 호흡기 감염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의료 비용의 잠재적 절감액은 엄청납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이 매년 의료비로 약 4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강 건강을 개선하여 주요 의료 사건의 위험을 단 15% 줄인다면 이는 연간 67만 5천 원 또는 10년 동안 675만 원의 잠재적 절약입니다. 가족의 경우 그 영향은 배가 됩니다. 시중의 구강관리 제품에 연간 60만 원을 쓰는 4인 가족은 소금물 방법을 사용하여 그 비용을 2만 4천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는 감소된 치과 및 의료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1,152만 원의 절약입니다. 이 박사님은 소금물 방법을 완전히 채택한 환자들이 기존 구강 관리를 사용하는 환자들에 비해 5년 동안 평균 280만 원을 절약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게 이것은 멋진 휴가 자동차 계약금 또는 은퇴 저축에 대한 상당한 기여와 같습니다. 시간 절약도 똑같이 가치 있습니다. 더 적은 치과 약속, 구강 감염으로 인한 병가 감소 구강 관리, 제품을 사기 위한 약국 방문 감소. 이 박사님의 환자들은 구강 건강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비되었을 시간을 연간 평균 8시간 절약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정보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것은 최적의 구강 건강과 그에 따른 절약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강 관리 산업이 여러분이 절대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식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의 선택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근본 원인을 무시하면서 증상만 치료하는 비싸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시중 제품에 힘들게 번 돈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구강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강 건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글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수천 명의 이 박사님 환자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 250ml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최적의 시간에 하루 3번 사용합니다. 향상된 한겸증 및 항균 효과를 위해 신선한 생강즙 한 방울을 추가합니다. 적어도 30초 동안 입과 목의 모든 부분에 닿도록 헹굽니다. 그 후 30분 동안은 물로 헹구거나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구강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제품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산업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몸의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첫 번째 소금물 가글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변화시키고 평생에 걸쳐
수백만 원, 질원을 절약할 수 있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지갑,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강관리 산업의 고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구강 건강,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몫입니다.